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나요? 오늘 전할 책은 바보 빅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누구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맨사 회장의 이야기. 바보 빅터. 호아킴 대 포사다 레이먼드 조 원작, 전지은 지음,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빅터야, 괜찮아. 갓 태어난 아기들이 병원에 앙증맞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눈을 감고 뒤척이는 아기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았다. 신생아실 밖에서 아기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행복한 건 아니었다. 어두운 병원 복도 끝에서 한 엄마가 걱정스런 얼굴로 계속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아기는 다른 아기들보다 몸무게가 1kg이나 적은 미숙아였다. 원래 몸이 허약했던 엄마는 자신 때문에 아기가 아프게 태어났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아기의 아빠가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걱정 마. 작게 태어난 아기들이 크면 더 건강해진다고 하잖아. 우리 빅터는 분명 축구 선수처럼 튼튼해질 거야. 다행스럽게도 빅터는 아프지 않고 자라주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했다. 달리기를 해도 놀이를 해도 항상 꼴찌였다. 그때도 아빠는 걱정하는 엄마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나는 몸을 쓰는 일을 해서 가난하지만 이 아이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의사나 과학자와 같은, 아니면 손가락이 가늘고 기니까 피아니스트가 될지도 모르지. 하하하. 하지만 사실 빅터는 키만 작은 게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늦게 했고 발음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유치원에 들어가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원래 똑똑한 애들이 말이 늦은 편이지. 걱정할 것 없어. 하하. 아빠는 여전히 웃었지만 예전만큼 자신만만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빅터가 6살이 되던 해였다. 어느 날 아빠는 빅터를 데리고 보건소에 있는 아동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탁자 위에 여러 장의 그림 카드를 펼쳐 놓았다. 카드에는 오리나 자동차 같은 단순한 그림도 있고 각자 팔짱을 낀 채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남녀 같은 달송한 그림도 있었다. 빅터는 카드를 보며 오랜 시간 동안 상담사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알파벳을 외우고 몇 곡의 노래도 불렀다. 이 모든 것이 끝나자 상담사는 서류에 무엇인가를 쓰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에게 말했다. 테스트 결과 대기 아드님은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이 또래 아이들보다 떨어집니다. 또한 말하는 능력도 많이 뒤처지는 걸 보니 언어 장애도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던 상담사는 빅터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턱으로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넌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래? 상담사의 말에 빅터는 아빠를 올려다봤다. 아빠는 어두운 표정으로 검사 서류를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다. 빅터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왔다. 대기실에는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빅터는 그 중에서 정육면체 모양의 큐브를 꺼내 들었다. 한참 동안이나 네모난 조각들을 쳐다보던 빅터는 두 손에 힘을 주어 비틀어 보았다. 신기하게도 조각들이 돌아갔다. 그렇게 10분 정도 흘렀을 때 상담실 유리창으로 아빠와 상담사가 일어서는 모습이 보이자 빅터는 허둥대며 큐브를 돌렸다. 아빠는 언제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며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큐브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빅터는 진땀을 흘렸다. 문을 열고 나온 상담사와 아빠는 빅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상담사는 계속 하라며 손짓을 했고 아빠도 그런 빅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당황스러운 빅터는 빠르게 큐브를 돌렸다. 이제 거의 다. 그렇지만 한참이 지나도 빅터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지켜보던 상담사는 기다리기 지쳤는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으로 큐브를 빼앗았다. 큐브는 단 한 면도 맞춰지지 않았다. 상담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선반 위 장난감 사이로 큐브를 던졌다. 그리고 인사도 없이 상담실로 돌아갔다. 아빠의 얼굴은 상담실에서보다 더 어두워졌다. 아동 상담센터를 나온 아빠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오르지 않고 길가의 공원으로 들어섰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걷기만 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를 뒤따라 걷는 빅터의 마음은 어두웠다. 허락도 없이 큐브를 만진 것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난 걸까? 죄송해요. 뭐가 말이냐? 아까 상자처럼 생긴 거 큐브 말이구나. 뭐 괜찮다. 그런 거 못해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허락 없이. 빅터는 땅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빠는 빅터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말했다. 빅터야. 빅터는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아빠는 무언가 결심을 한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한쪽 무릎을 꿇어 빅터와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다. 저런 여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누가 뭐래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야.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렇지? 아빠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야단을 치지도 않았다. 사실 빅터는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굳은 표정의 아빠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빅터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는 혼자 호숫가로 걸어갔다. 뒤에 덩그러니 남은 빅터는 아빠가 화가 난 것 같아 안절부절 못했다. 다시는 함부로 만지지 않을게요. 여전히 아빠는 호수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었다. 그래도 큐브도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원래대로 처음 모양 그대로. 빅터는 고개를 수그리고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한참 후에야 아빠는 고개를 돌려 빅터를 바라보았다. 빅터는 입술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혀로 닦아내다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빅터,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제야 빅터의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학교로 간 빅터. 8살이 된 빅터는 아빠의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섰다. 강당에는 빅터 또래의 아이들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빠는 어리둥절해하는 빅터를 빈 의자에 앉혔다.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단상 위로 올라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힘껏 박수를 쳤다. 입학식을 마치고 빅터는 아빠와 함께 교실로 향했다. 교실에 들어서니 젊은 여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반겨주었다. 빅터는 꾸벅 인사를 하고 두리번거리며 교실을 둘러보았다. 책상이 하나, 둘, 25개. 빅터는 버릇처럼 책상과 의자의 개수를 셌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아빠의 손길에 빅터는 조금은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몇 주가 지나고 그리기 수업을 위해 아이들과 선생님은 학교 잔디밭으로 나갔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빅터는 혼자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그런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빅터, 이리 와. 선생님이 빅터에게 손짓을 했다. 선생님의 손에는 하얀 도화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자, 여기에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는 거야. 알았지?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말해 보겠니?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은 허리를 숙이고 빅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는. 빅터가 말을 하자 아이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조용하라는 손짓을 했다. 좋아, 잘했어. 이제 빅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보렴. 빅터는 잔디밭 한쪽 구석으로 가 무릎 위에 도화지를 올려놓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아이들은 나무와 꽃을 그리기도 하고 뭉게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그리기도 했다. 학교 건물을 그리는 아이도 있고 친구의 뒷모습을 그리는 아이도 있었다. 빅터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안 될 것 같아 눈을 감고 한참 생각을 했다. 그러고는 크레파스를 꺼내 도화지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빅터, 그게 뭐니? 한창 열중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은 빅터의 그림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물결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이건 혹시 번개를 그린 거니? 선생님은 빅터의 그림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다. 빅터는 그런 선생님을 멀뚱히 올려보았다. 빅터, 뭘 그린 거니? 바람? 빅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손을 갖다 대고는 말을 이어갔다. 바람이요. 여기서 다 닿으면 간질간질하고 또 귀에 닿으면 쨍 하는 느낌이.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빅터의 설명에도 선생님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얘들아, 웃지 말고 조용히 해줄래? 선생님은 웃는 아이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그러자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선생님은 고개를 돌려 손에 힘을 주어 빅터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빅터, 이건 낙서 같은데? 낙서 아니에요. 진짜로 바람이 그렇게 불었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말했다. 이런 바람 같은 건 말고 눈에 보이는 걸 그려볼래? 선생님은 다시 새 도화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빅터는 머리를 극적이며 도화지를 받아들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면. 빅터는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건. 빅터의 눈에 들어온 건 손톱만한 크기의 죽은 벌레였다. 우와, 이 벌레는 다리에 가시가 있네. 머리에도 뾰족한 가시가 있어. 반짝거리는 날개에선 무지개색 빛이 나. 정말 신기하다. 날아다니는 벌레였더라면 이렇게 자세히 보지 못했을 거야. 죽은 벌레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빅터는 숨을 가다듬고 크레파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도화지에 정성스럽게 벌레를 그리기 시작했다. 자, 이쪽으로 모여봐. 선생님이 아이들을 큰 소리로 불렀다.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볼까? 선생님은 헤더에게 손짓을 해 보였다. 헤더는 빛나는 금발머리를 찰랑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나무를 그렸어요. 저기 저 나무의 잎이 초록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헤더는 손으로 플라터너스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다. 헤더가 그린 나무에는 초록색과 갈색의 나뭇잎이 반반씩 그려져 있었다. 어머, 정말 나뭇잎의 색을 자세히 봤구나. 잘했어. 선생님과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이상하다. 저 나무에는 아직 초록색 잎이 더 많은데 저 그 그림처럼 저 절반이 아닌데. 하지만 아무도 빅터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모든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난 뒤 선생님은 빅터를 쳐다보았다.
마지막으로 빅터의 그림을 볼까? 이리 나와서 이야기해 보렴. 빅터는 앞으로 나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내밀었다. 그게 뭐니? 선생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빅터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벌레? 벌레라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 외치자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몇몇 여자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벌레가 있길래 색깔이 예뻐서. 선생님은 한참 동안 빅터의 그림을 쳐다보다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 잘 그렸어. 그렇지만 빅터, 다음에는 벌레 말고 좀 더 아름다운 것을 그려보면 어떻겠니? 이건 무척 징그럽구나. 빅터는 자신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만히 보니 날개를 덮은 딱딱한 등껍질의 색을 잘못 칠한 것 같았다. 실제로는 더욱 빛나는 무지개 색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빛이 나는 색깔의 크레파스는 보이지 않았다. 좀 더 잘 칠했으면 징그럽지 않았을 거야. 빛이 나는 크레파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기 시간이 끝나고도 빅터는 한참 동안 자신의 그림을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손사래를 치며 징그럽다고 말한 선생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빅터, 내가 그린 거니? 저녁 시간 빅터의 가방을 살펴보던 아빠가 그림 2장을 꺼내 들었다. 아빠. 당황한 빅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가락만 꼬물거렸다. 정말 내가 그린 거니? 네. 빅터는 고개를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2장의 그림을 한참 동안 살펴보았다. 눈에 보이는 걸 그려야 하는 줄 몰랐어요. 바람이 얼굴에 다 닿으면 동글동글 하기도 하고 각각 간질간질 하기도 하고. 그럼 이 그림은 뭐야? 벌레를 그린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걸 그린 거예요. 죽은 벌레가 있길래 반짝이는 등껍질이 멋져서 잘 그려보려고 했는데 빛나는 색깔 크레파스가 없어서 징그럽게 그려서. 아빠는 그림을 내려놓고 다시 물었다. 이 그림이 징그럽다고 했니? 누가? 선생님이. 아빠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빅터의 2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빅터, 내가 그린 그림은 전혀 징그럽지 않아. 정말 잘 그렸다. 아빠의 말에 빅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지금껏 아빠가 본 벌레 그림 중에 가장 근사해. 이 바람 그림도 마찬가지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잘 그린 아이는 너밖에 없을 거다. 아빠는 그림을 들고 벌떡 일어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한 바퀴만 돌아도 눈에 다 들어오는 작은 집이었지만 아빠는 한참 동안이나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다. 어디 보자. 그래, 여기에 걸면 잘 보이겠구나. 아빠는 그림을 걸고 난 뒤 빅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주방에 있던 엄마도 빅터의 곁으로 다가왔다. 정말 멋지구나, 빅터. 그제야 빅터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바보 빅터. 한 해가 지나 학년이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었지만 아직 그대로인 것이 있었다. 야, 바보! 이름보다 더 많이 불리는 빅터의 별명. 그리고 그 별명을 부르는 아이들이었다. 빅터, 넌 절대 바보가 아니야. 만약 또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최대한 큰 소리로 이야기하렴. 난 바보가 아니라고. 아빠는 늘 빅터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빅터는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는 아이들에게 난 바보가 아니야 라고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난히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이었다. 빅터는 양볼이 빨개진 채 교실로 들어섰다. 2 손을 호호 불면서 자리에 앉는 순간이었다. 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엉덩이가 축축해졌다.
빅터는 벌떡 일어나 의자를 내려다보았다. 의자 위에는 터진 풍선이 놓여 있었고 의자 밑으로는 퍼런 잉크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푸하하하, 아하하하, 이 바보야! 교실 안의 모든 아이들이 빅터를 쳐다보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웃어댔다. 빅터는 손으로 엉덩이를 탈탈 털었다. 두 손에 잉크물이 잔뜩 배어 나왔다. 빅터는 청소 도구함에서 걸레를 가져와 교실 바닥과 의자에 묻은 잉크를 대충 닦아내고는 화장실에 가 손을 씻었다. 빅터, 너 옷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담임인 마이클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의자에 풍선이 있었어요. 풍선이? 선생님은 빅터를 잡아 끌듯 교실로 들어섰다. 빅터의 의자를 본 마이클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다. 누가 그랬니?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누가 빅터 의자에 잉크물이 든 풍선을 올려놓은 거야? 아이들은 여전히 서로 눈치를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무서운 눈으로 둘러보았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았다. 빅터의 가슴은 콩쾅콩쾅 방망이질을 쳤다. 아빠는 늘 남의 잘못을 이르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었다. 친구들도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이르는 아이를 고자질쟁이라고 부르며 미워했다. 선생님, 저는 고자질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서 선생님이 물어보셔서 대답을 한 건데 선생님은 말없이 빅터를 쳐다보고는 교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난 너희들이 친구를 사랑할 줄 아는 착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빅터는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내려다 보았다. 오늘 일은 정말 실망이구나. 친구에게 이렇게 심한 장난을 치다니. 빅터가 말을 더듬고 행동도 느리지만 그럴수록 더욱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니니? 너희들이 빅터를 바보라고 놀리고 괴롭히는 것을 선생님이 모르고 있는 줄 알아? 선생님은 아이들을 무서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정말 좋은 친구는 언제나 다른 친구를 도와주고 잘못도 용서해주고 웃는 얼굴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다들 알겠니? 네. 아이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빅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모두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말을 더듬고 행동이 느린 아이가 바로 자신이었다. 그리고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선생님께 잃은 것도 역시 자신이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은 빅터를 노려보거나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어떤 아이는 빅터 곁을 지나면서 일부러 툭 치기도 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운동장을 지나는데 잎이 모두 떨어져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빅터의 눈에 들어왔다. 나뭇잎들은 왜 삐쩍 마른 채 떨어지는 걸까? 빅터는 천천히 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거기엔 나뭇잎과 함께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쌓여 있었다. 빅터는 나무 아래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들을 구경했다. 일자 모양으로 쭉 뻗은 가지, Y자 모양의 가지, V자 모양의 가지, L자 모양의 가지. 나뭇가지들은 모양도 길이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빅터는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길이의 나뭇가지들로 나누기 시작했다. 이걸로 뭘 하지? 빅터는 나뭇가지들을 이리저리 늘어놓기 시작했다. 몇 개는 비행기가 되었고 또 몇 개는 배가 되었다. 자동차, 집, 의자, 책상, 나뭇가지는 빅터가 만드는 모양대로 바뀌어 갔다. 바보야, 뭐하냐? 집으로 가던 아이들이 빅터를 향해 소리쳤다. 으하하, 바보가 만드는 건 다 바보 같아.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빅터가 기껏 만들어 놓은 것을 발로 흐트러뜨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빅터는 묵묵히 가지들을 늘어놓았다. 아이들이 망가뜨리면 고쳐놓고 또 망가뜨리면 또 고쳐놓았다.
오, 멋진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빅터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정말 멋진 작품이야. 과학을 담당하는 스튜어트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빅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모두 내가 만든 거니?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지만 스튜어트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적은 없었다. 몇 학년이니? 2학년이요. 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 줄래?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말이야. 선생님은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며 말했다. 빅터는 사자, 호랑이, 오리와 같은 동물도 더 만들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선생님이 이대로 그냥 두라고 했으니까. 잠시 후 선생님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이거 사진 좀 찍어도 되지? 빅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멋진 작품은 꼭 흔적을 남겨두어야 한단다. 선생님은 신이 난 듯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사진을 찍었다. 빅터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다. 2학년이라고 했지? 이름이 뭐니? 사진에 기록해 두어야 하거든. 빅터 로저스, 빅터 로저스? 네. 선생님은 수첩을 꺼내 빅터의 이름을 적었다. 그래, 이제 다 만든 거니? 집에 갈 거야? 아니요. 또 다른 것을 만들어야. 그래, 다른 것도 만들어 보겠니? 빅터는 나뭇가지들을 늘어놓으며 사자와 호랑이를 만들었다. 오, 정말 대단해. 지금 이걸 만드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어. 스튜어티 선생님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넌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구나. 정말 대단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바보니까요. 빅터는 땅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누가 그래? 내가 바보라고?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모두 저를 바보라고 불러요. 그리고 놀려요. 의자에 이 잉크물이 든 풍선 같은 걸 올려놓고 저런 그래서 바지가 엉망인 거니? 빅터는 바지에 묻은 잉크 자국을 손으로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허리를 숙여 빅터의 두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빅터, 내 눈을 보렴.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너는 절대 바보가 아니야. 선생님은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 저 멀리 던졌다. 나뭇가지를 던지거나 부러뜨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뭇가지로 이렇게 훌륭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야. 알았지?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튜어트 선생님은 그런 빅터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빅터, 옷이 왜 이래? 현관문을 열어주던 엄마가 빅터의 바지를 보며 물었다. 빅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세상에 우리 빅터 많이 추웠겠네. 엄마는 빅터를 꼭 껴안아 주었다. 괜찮아요. 춥지 않았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 빅터의 마음도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집으로 들어오던 아빠가 이 모습을 보며 말했다. 아니, 둘이 뭘? 빅터, 내 옷이? 아빠 역시 빅터의 옷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빅터는 또 다시 학교에서의 일을 이야기했고 곰곰이 이야기를 듣던 아빠가 말했다. 빅터, 오늘 내가 한 행동은 고자질이 아니야. 선생님이 물어보셔서 대답을 한 것이잖니. 그리고 널 괴롭힌 아이들은 당연히 혼나야 하는 거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단다. 그 아이들이 잘못한 거야. 아빠의 이야기에 빅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럼 저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 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빠는 단호하게 말했다. 빅터는 그제야 마음이 풀려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뭇가지로 작품도 만드는 멋진 아이예요. 그렇죠? 나뭇가지? 빅터는 아빠에게 스튜어트 선생님과의 일도 이야기했다. 어느새 아빠의 얼굴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빅터도 아빠를 따라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괜찮다고 해줘서.
아이들이 미술실 문을 열고 우르르 들어갔다. 조심, 천천히 들어와야지. 그렇게 한꺼번에 문을 밀치고 들어오면 다쳐요. 미술 선생님은 조심성 없이 뛰어오는 남자아이들을 향해 외쳤다. 언제나 그렇듯 빅터는 맨 마지막으로 미술실에 들어와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미술실 한쪽 탁자에는 빈 우유팩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여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자 선생님은 우유팩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매일 우유를 마셔요. 그리고 이 우유팩은 고스란히 재활용이 되지요. 우유팩은 주로 화장지를 만들어요. 쓰레기였던 우유팩이 다시 화장지로 태어나는 것이죠.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해댔다. 좀 전에 점심을 먹어서 그런지 빅터도 하품이 나오려 했지만 손으로 입을 꼭 막고 참았다. 하하, 너희들 지루하구나. 자, 오늘 우리는 빈 우유팩을 화장지가 아닌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각자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가리킨 탁자에는 색종이와 가위, 풀, 반짝이는 종이, 고무 찰흙 등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아이들은 좋은 재료를 차지하기 위해 앞다퉈 뛰어나갔다. 아이들이 재료를 챙겨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제서야 빅터는 아이들이 한바탕 쓸고 지나간 탁자로 천천히 걸어가 남은 재료들을 챙겼다. 예쁜 색깔의 반짝이는 종이나 다양한 색깔의 고무찰흙은 이미 동이 났고 색종이 몇 개와 흰색 고무찰흙, 철사 몇 개만이 남아 있었다. 빅터는 탁자 위에 있는 것들을 주섬주섬 챙겨 자리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 누군가 빅터의 발을 걸었다. 빅터는 손에 든 것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다 옆에 앉아있던 로라를 향해 넘어졌다. 아야! 빅터는 마치 용수철이 튕겨 올라오듯 재빨리 일어나 로라를 쳐다보았다. 로라의 무릎 위에는 빅터가 들고 오던 재료들이 떨어져 있었다. 빅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 빅터는 안절부절 못하며 허둥거렸다. 이것들 좀 치워줄래? 로라는 빅터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말했다. 빅터는 재빨리 재료들을 주워 담았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혹시 다쳤니? 아니, 다치진 않았어. 정말 미안. 빅터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자 로라는 고개를 번쩍 들어 빅터를 쳐다봤다. 그러고는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안하다고 할 거니? 괜찮아. 난 괜찮다고. 하지만 여전히 로라가 화가 났다고 생각한 빅터는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정말 아까 덕후가 발 거는 거 똑똑히 봤거든?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 정말 괜찮아. 알았니? 로라의 목소리가 한풀 수그러지자 빅터는 그제서야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다. 빅터는 빈 우유팩과 재료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뭘 만들지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한참을 생각하던 빅터는 우유팩에 흰색 고무찰흙을 꼼꼼히 붙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사를 구부려 우유팩의 모서리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하면 토끼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푸하하! 바보가 만든 것 좀 봐! 덕후가 손가락질을 하며 웃어댔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빅터의 우유팩을 쳐다보았다. 아직 완성한 게 아니야. 빅터는 만들던 우유팩을 한쪽으로 숨기며 말했다. 오늘 미술 시간이 끝나도 넌 완성하지 못할걸. 왜냐면 넌 바보니까. 늦게 하더라도 끝까지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빠가 말씀하셨어. 빅터의 말에 아이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얘들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완성한 친구들은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탁자에 올려두고 나가렴. 아이들은 완성한 작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갔다.
하지만 아이들이 미술실에서 모두 나간 뒤에도 빅터는 우유팩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재료도 늦게 가지고 오고 넘어지기까지 했던 빅터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좀 서둘러야겠어. 선생님이 시계를 보더니 빅터를 향해 말했다. 우유팩으로 토끼를 만든 빅터는 마지막으로 색종이를 오려 눈을 만들어 붙였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올려두고 미술실을 빠져나왔다. 교실로 향하는 복도 창문에 로라가 서 있었다. 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로라! 빅터는 걸음을 멈추고 로라를 불렀다. 로라는 대답이 없었다. 로라! 그제서야 로라는 고개를 돌려 빅터를 쳐다보았다. 나? 날 부른 거야?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괜찮다고 해줘서 고마워. 빅터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뭐라고? 잘 안 들려. 아까 가위랑 색종이 떨어졌을 때 괜찮다고 해줘서 고맙다고. 아, 그거 별것도 아닌데 뭐. 로라는 다시 고개를 창밖으로 돌리며 말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친구는 너밖에 없었어. 빅터는 한참 동안 로라의 곁에 서 있었다. 아휴, 알았어. 알았다고. 로라는 빅터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일주일 뒤 미술 시간, 미술실에 들어서던 한 아이가 소리쳤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미술실 뒤편에 미술 작품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그곳으로 몰려갔다. 이건? 그때였다. 그거 누가 만들었어? 무척 멋져서 전시했는데 이름을 적지 않았더구나. 지난 시간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친구가 만든 것 같은데 이름이 뭐야? 선생님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빅터를 쳐다보았다. 선생님이 빅터를 향해 이리 오라는 손짓을 했다. 빅터는 선생님 앞으로 걸어갔다. 네가 만든 건 맞지? 여기에 이름을 적어줄래? 선생님은 전시된 작품 앞에 붙이는 이름표를 내밀었다. 빅터는 빅터 로저스라고 써서 선생님에게 내밀었다. 빅터 로저스? 선생님이 이름표를 붙이자 아이들은 다시 웅성대기 시작했다. 쟤 바보잖아. 세상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았다. 너희들 뭐하니? 어서 자리로 가서 앉아. 그제서야 아이들은 우르르 자리로 돌아갔다. 그것 봐. 느리게 해도 잘할 수 있잖아. 빅터는 자기를 놀렸던 아이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 엄마. 빅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어디 가셨나? 빅터는 가방을 내려놓고 안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러자 엄마가 침대 위에 누운 채 고개를 돌렸다. 빅터 왔니? 엄마가 오늘은 좀 아파서. 어디가 아파요? 병원에 가요. 빅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괜찮아. 조금 누워있으면 나아질 거야. 엄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빅터, 오늘은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니? 이야기 좀 해줄래? 빅터는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늘어놓았다. 엄마의 얼굴에서는 내내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우리 빅터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멋진 아들이야. 엄마는 손을 내밀어 빅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빅터는 기분이 좋았지만 엄마의 힘없는 손길이 걱정되었다.